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롭게 준비한 GNU 감성 뉴스입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들 준비 중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 첫 번째 감성 뉴스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해 서울과 중국 상하이 주변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했는데요. 과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1운동에 제일 먼저 떠오른 3.1운동이랑 8월 15일 광복절이 생각납니다. 3.1 만세운동이 생각이 나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발로 직접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독립운동 쪽으로 관련해서 여행 간 적도 없고 TV에서만 저는 직접 갔다 온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없는데 주변 친구가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했던 장소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상해 갔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주석 김구,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다들 알고 있는 이분들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신 분들이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어. 신문 방송사는 서울과 상하이를 방문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어.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뭘 발견했는지 아니? 암살, 동주, 밀정. 다들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을 거야.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개봉하면 관람객이 몰리고 많은 관심을 받아. 하지만 사람들은 독립운동이 실제했던 사적지엔 좀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지. 이곳은 마지막 임시정부 경교장이야. 경교장은 강북 삼성병원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터 일부가 주차장으로 변해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효창공원 안에는 여러 임시정부 요인들이 안장된 묘지와 백범김구 기념관이 있지만 배드민턴 코트나 효창운동장 등에 인접한 시설로 인해 그 역사적 가치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해외도 마찬가지야. 홍커우 공원은 윤봉길 의사가 물통폭탄을 투척한 곳이야. 하지만 공원 내에 위치한 매헌 윤봉길 기념관은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고 기념품 판매장은 문이 닫혀 있었어. 김구 선생님이 잠시 몸을 숨겼던 가흥 피난처엔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탈출구가 있었어. 독립운동가들의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이곳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방문객이 거의 없는 상태야.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 방문한 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홀로 남은 사적지만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어.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 단장이자 백범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이신 김용만 단장님은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 그런 루트를 이제 우리가 갖고 또 기록으로 남겼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좀 발걸음을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뭐 SNS가 됐건 아니면 뭐 주위 지인들한테 됐건 한 번이라도 입으로 다시 얘기를 하거나 발걸음을 모으고 말을 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필요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야. 우리의 충분한 관심 없이도 300년, 500년 뒤까지 우리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학생복지동이 9개월간 꽃단장 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는데요. 새로 이사를 하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매장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서점과 문구점 등이 들어섰고 4층에는 신문방송사가 위치해 있는데요. 새 단장을 마친 학생복지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 학생복지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복지동은 작년 9월 27일 착공을 시작하여 올해 6월 23일에 완공했다고 해요. 현 학생회관 맞은편에 있는 건물로 도서관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입점은 다 진행된 상태.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우와!
이 건물이 바로 학생복지관? 이제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자마자 층별 안내도가 보입니다. 1층에는 문구점, 잡화, 기념품을 겸하고 있는 복합 매장, 혈액원, 복사실, 휴대폰 매장이 있어요. 일단 새로운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동하는 데 용이하고 또 다른 매장들을 찾을 때 구조가 단조롭게 돼 있어서 필요한 매장을 찾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라가 2층으로 가볼까요? 서적 구매가 가능한 구내 서점, 오른쪽에는 우편물을 붙이거나 다친 곳을 해결할 수 있는 우편 취급국과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저번보다 더 넓어지고 창문도 많고 넓어서 밖에 풍경도 볼 수 있고 학생들 지나가는 모습도 보고 새로운 건물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하얀 커튼과 변화된 보건 환경,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어두컴컴하고 습했던 전과는 다르게 쾌적한 환경입니다. 대망의 3층. 3층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맞은편에 안경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판매 및 수리가 필요하다면 왼쪽으로, 미용실이나 여행사를 방문하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난잡하게 분리되어 있던 공간들이 새롭게 한자리에 다 합쳐졌네요. 4층은 신문과 방송을 발행하고 제작하는 신문방송사가 위치해 있어요. 매일 공사 소음, 먼지에 휘날리던 학생 기자들, 새로 이사오니 회사원이 된 기분이네요. 9개월 동안 꽃단장한 이곳,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앞으로 학생복지동 많이 방문해주세요. 다음은 경상대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GNU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는 지난 24일 헌혈의 집 경상대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버스에서 헌혈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헌혈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또한 개소식과 함께 24일과 25일 이틀간 헌혈의 집 경상대센터와 국제어학원 옆 한백광장, 그리고 공과대학 앞 광장 등에서 2019년 하반기 스마트 GNU 헌혈 봉사활동이 실시됐는데요. 우리 대학은 지역협력 및 사회봉사 실천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 학기마다 GNU 헌혈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기초교육원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원, 진주교육대학교 기획연구처와 창원대학교 기초교육원은 지난 19일 경상대학교에서 공동교육혁신센터 구축 및 공동교수 학습 역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대학은 협약서에서 공동교육혁신센터의 역할 정립 및 설립, 교육성과 관리체계 구축 등 공동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은 지난 19일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에서 최태성 강사를 초청해 3.1운동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명사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는데요. 지역 주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를 잘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양과학대학은 9월 26일 호사카 유지 교수의 강연회로 이 열기를 이어갔는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보수와 그들의 대안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습니다.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잔디광장에서 개강맞이 플리마켓이 진행됐는데요. 매번 인기를 끌고 있는 액세서리 부스를 구경하는 학생들과 해나 타투 부스를 체험하는 학생들로 잔디광장이 북적였습니다. 플리마켓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매학기 초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음 플리마켓이 진행될 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부터 3일간 2019학년도 진로 취청업 특별주간을 맞이해 인재개발원에서 전지적 취청업 참견 시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해외 취업 설명회와 창업 특강 등 다양한 강의들로 이루어져 진행됐는데요. 행사 마지막 날에는 GNU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 체험 부스를 설치해 취업 컨설팅과 취업 증명사진 촬영 등 학생들을 위한 취업 정보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9일에 대경학술관 주차장 일대 및 모의법정실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행사인 2019 GNU 산학협력주간이 진행됐습니다.
GNU 산학협력 주간은 기업과 학생이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행사로 매년 9월 셋째 주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진주 강소연구 개발특구가 기술 핵심 기관으로 선정돼 이를 기념하는 항공우주부품, 소재기술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작품 전시와 드론 비행 체험존 등 지역 시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첫걸음을 내디딘 GNU 감성 뉴스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소소한 재미와 감동을 주며 일상에 필요한 정보들을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